대리운전 기사가 잠든 승객을 깨우다가 손끝이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다른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주고 기소유예로 끝내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사건 내용을 듣고 이건 합의할 사건이 아니라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한 푼의 합의금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무상 방어가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대리운전을 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아내가 뒷차로 따라오는 상황에서 손님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했죠. 문제는 도착 후에 발생했습니다. 만취해 잠든 여성 승객이 아무리 불러도 깨지 않자 의뢰인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공중에서 손짓을 하던 중 실수로 승객의 손가락 끝을 스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깨지 않던 해당 승객은 의뢰인의 손가락이 살짝 닿자마자 깨어나 이를 강제추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합의해서 전가를 남기지 않는 것에 만족하자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4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핵심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손가락이 닿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허벅지까지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태양의 중대 부분에 관한 번복으로서 단순한 표현 차이를 넘어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사정임을 판례로 근거하여 설득하였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미제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돌연 기기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객관 증거의 확인 제출을 회피하는 태도는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리한 증거의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사사례 흐름으로 연결해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구조를 객관적인 증거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유사 고소 전력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 진술에 기초한 판단이 아닌 전체 증거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범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아내가 바로 뒷차량에서 동행 중이었고 차량에는 승객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의 성격상 배우자가 근거리에서 뒤따르고 촬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객관적 상황을 추행의 고의 부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 사실로 강조했습니다. 제가 직접 31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하나하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우려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합의하는 선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고 구성 요건에 맞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대응 방향 판단이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